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포르투갈 연안, 정말 그림같이 완벽한 날이에요. 햇살은 쏟아지고 요트는 평화롭게 물살을 가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고요함이 깨져버립니다. 바다의 지배자, 범고래떼가 나타나서 요트를 들이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평범했던 어느 날, 한 요트가 속수무책으로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죠. 2025년 9월 14일이었어요. 오션뷰호에 타고 있던 5명의 사람들은 정말 악몽 같은 5분을 겪었습니다. 거대한 범고래들이 무자비하게, 그것도 멈추지 않고 배에 부딪혀온 거죠. 결국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방향타가 박살났고 요트는 통제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배는 버티지 못하고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주변에 있던 배들이 바로 달려와줘서 5명 모두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배는 잃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자, 바로 이 부분,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니까요. 꼭 기억해두세요. 오션뷰호 사건은 정말 끔찍했지만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훨씬 더 크고 이상한 현상의 일부에 불과했거든요. 모든 건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 주변을 맴돌거나 가볍게 툭 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요트 2척이 가라앉았고 2023년, 2024년에도 침몰 사고는 계속 이어졌죠. 시간이 지날수록 범고래들의 행동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더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명백한 패턴이었죠.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그러니까 불과 5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범고래와 배가 이렇게 마주친 공식 기록만 무려 824건에 달합니다. 이건 한두 번의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도대체 범고래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 인간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언론에서는 공격이다, 인간에 대한 복수다,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들을 쏟아냈지만요. 정작 범고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걸 상호작용, 놀이, 심지어 호기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보세요. 공격이냐 아니면 놀이냐, 이 관점의 차이의 미스테리를 풀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 과학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는 가설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으로 치면 혈기왕성한 10대 범고래들의 장난이 좀 과격해진 거다라는 놀이설. 두 번째는 화이트 글라디스라는 암컷 범고래가 과거에 배 때문에 끔찍한 일을 겪었고 그 트라우마에서 시작된 행동을 다른 범고래들이 보고 따라한다는 사회적 학습설. 마지막은 보트 방향타에서 나는 특정 소리나 진동이 범고래들의 호기심을 엄청나게 자극한다는 가설이에요. 한 해양생물학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바다는 동물에게 아주 지루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심심해 죽겠던 강아지가 처음 보는 신기한 장난감을 발견한 것처럼 범고래들이 그냥 보트의 방향타를 가지고 노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범고래들에게는 어떤 나쁜 의도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설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이고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범고래들이 정확히 무엇을 노리고 또 누구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정말 놀랍게도 범고래들이 아무 배나 건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이 모든 사건의 98% 이상이 오직 범선, 그러니까 돛을 달고 바람으로 가는 배에만 집중됐어요. 모터보트나 큰 어선 같은 다른 배들은 거의 그냥 지나친다는 거죠. 마치 자기들만의 까다로운 기준으로 타겟을 정하는 것처럼요. 자, 이제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지난 5년간 범고래와 배가 마주친 횟수 총 824번이었죠.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 이 824번의 만남 중에서 배가 완전히 가라앉은 경우는 몇 번이었을까요? 단 5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죠. 이 모든 소동 속에서 범고래 때문에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0명, 바로 이겁니다.
범고래들은 배는 부수지만 사람은 절대로 해치지 않아요. 만약 이게 정말 인간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범고래의 이 전례 없는 행동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현상을 공격이라는 단순한 틀에서 벗어나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바다 환경 속에서 나타난 동물의 복잡한 행동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항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 수칙을 다시 만들고 멸종 위기종인 범고래와 우리 인간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 균형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물론 이건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죠.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처럼 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결국 이 범고래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소통하는 저 거대하고 지적인 존재들, 바다의 진정한 주인들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항해가 아닐까 싶습니다.